예, 유시민 장관님한테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정의당 분들 다 잘 모르고 노회찬 씨가 온다는 설이 자꾸 설랑설레해서 오면은 제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힘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옛날 인연을 찾아서 정의당 쪽을 보니 그 유시민 전 장관님하고도 약간의 인연은 있는 것이고, 또 천호선 씨도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 한두 번 뵌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특별히 유시민 전 장관님과 노회찬 씨가 뭐 방송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말려달라, 또 뭐 어찌 되느냐 이런 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문자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답변이 한참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글자가 왔어요. 많이 서운했습니다. 아니 뭐 그 정도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정도 인연이 있으면 그래도 뭐 전화를 한번 주셔가지고 아이고 뭐 상황이 어찌 돌아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별 뭐 크게 인간미를 느낀 건 없고요. 이제 천호선 전 대변인하고는 뭐 장시간 통화도 많이 하고 서로 많은 걱정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고요. 그리고 노회찬 의원한테는 제가 직접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서로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만나서 여기로 오시게 되면 단일화가 참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2010년 지방선거 때 제가 창원시장 후보직을 한번 양보한 적이 있거든요. 진보 진영에. 그리고 이제 도지사 후보는 김두관 지사가 되고, 저는 시장 후보를 양보해서 노동 진보 계열이 창원시장 후보를 하고 그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유시민 전 장관이 마산 아리나 호텔에 와서 무슨 모임에서 시장 후보 문승현, 지사 후보 김두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 이제 확정되기 전이죠. 제가 내심 약간 서운했던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사고와 판단만 하죠. 그 자기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얼마나 더 크고 힘든 일이 생길지 예상도 못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까지 판단할 만큼 각자가 여유나 안목이나 또 깊은 지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걸 제가 굳이 탓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조금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더 큰 정치인 또 더 큰 사람으로 성숙하려면은 그런 거에 대한 배경들도 잘 이해하고 알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다. 근데 저는 노 선배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만은 좀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던 거는, 그 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제 입장을 충분히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달도 했고, 근데 여러 차례 제가 문자나 전화도 드린 적이 있고 이런데, 뭐 진보 진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저하고 어떤 뭐 상의나 의논을 한번 먼저 해준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게 불과한 것이고요. 예, 이제 뭐 제가 조금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사실은 저도 조금 그렇게 들리려고 이제 말씀드린 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정도 통과 의뢰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대의명분은 이제 뭐 누구나 정치를 하면 그런 정도의 대의명분이나 포장은 다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뭐 노회찬 전 의원님은 또 그런데 선수 아니십니까, 그죠?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거는. 다만 이제 이 지역의 진보 진영들의 이제 소망이나 갈망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2004년 때 이미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번 경험했고, 제가 시장 후보직을 양보했고, 또 그것도 스토리텔링까지 해서 그 후보를 위해서 큰 헌신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어쨌든 제가 후보를 해서 한번 이겨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단순한 승부욕이 아니라 이 창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42년 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서 국가공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42년 동안 변화 발전도 있었지만 침체와 정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극명하게 그 퇴행된 그 침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활력을 찾고 역동성을 찾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꾸려가는가.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기 좋아야 하고,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하기 좋아야 하고, 또 중소상인들은
또 장사하기 좋아야 하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더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느 아침에 뭐 진보의 가치를 구현한다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보수의 가치를 구현한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정말 해법을 가진 우리 삶을 풍요롭게 끌고 갈 수 있는, 또 경쟁력을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과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장기간에 걸친 고민과 또 대안 마련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했고, 또 하려고 시장에도 도전했고, 또 시장에 낙선하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도전하려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난 세월들 낙선 이후에 계속 달려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노회찬 전 의원과 제 사이에는 있는 것이고요. 이거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노회찬 의원뿐만 아니라 갑자기 온 정치인들이 몇 분 더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홍준표 지사님이 계시고요. 안상수 시장님도 계십니다. 갑자기 뭘 하겠다고 딴 데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곳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거의 흡성, 지금 우리 창원시의 안 시장님 열심히 하고 잘하는 면도 있지만 1년이 지나서 내놓은 슬로건이 뭔가 하면은 관광도시거든요. 창원에 관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이렇게 조건이라는 게 부산에 훨씬 떨어지고 뭐 남해안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으로 승부내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다른 데서 깊은 도시 발전에 대한 고민,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그럴듯한 포상의 명분으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만 가고 지역에 수렴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준비가 잘 돼 있고 명분이 정확하다. 이 지역, 그리고 이 지역을 잘 살려낼 때 그게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지, 그냥 뭐 근사한 말 한마디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대한민국의 동력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손석형 후보하고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 해왔죠. 소속은 다르지만 지역이 민주개혁 또 진보 세력의 승리를 위해서 호흡을 많이 맞추어 왔습니다. 결국 당신하고 나하고의 경쟁이라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아름답게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큰 원칙은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뭘 해본 적은 없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노회찬 의원님이 끼어드니까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워딩이 노회찬 의원님하고는 내가 단일화 이런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명분도 맞는지 또 실리도 맞는지, 모든 사람은 명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라는 게 명분이 중요하고 또 때로는 실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제가 뭐 그 명분, 우리 지역 주민들 다니보면은 그 사람이 왜 여기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듣는 사람이 편향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만큼 지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분과의 단일화는 야권 연대라는 명분으로 하는 것이지 지역민들의 요구에 의한 단일화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를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 심정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단일 안 하면 이길 수 없는데 왜 당신은 안 한다는 말을 하지? 당신 이상한 사람이잖아. 당신 뭐 태세나 부리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비난 충분히 뭐 제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면에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 의원님한테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제가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단일화를 약속했다는 말씀을 이런저런 방송에서 그분이 또 계속 하시던데 오늘도 하신 것 같아요. 보도를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고, 손석형 후보님께서 이제 뭐 한 두세 주 전에 밤에 긴급히 전화가 와서 한번 보고 싶다 이래서 잠시 만나니까 자기 출마 기자회견을 할 건데 저하고 단일화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싶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그런 걸 공개적으로 말할 아직 그게 아닌데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가 후보가 되면 단일화가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한다. 그럼 뭐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그런 큰 취지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둘 사이에 그런 이야기는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제가 그분 좀 격려해서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동의를 해드렸고요. 또 뭐 평소에도 그분과는 이제 이 지역에 그때 노회찬 의원님 오신다는 이야기 전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각자 열심히 자기 길을 가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그분도 평생을 여기서 노동자로서 또 노조의 간부로서 또 뭐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했고, 물론 그분도 공가가 있죠. 저도 공가가 있고요. 사람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노 의원님은 그야말로 흔히 우리가 뭐 절기 쓰던 과거에 의하면 서든 임팩트예요. 갑자기 한 대 때려주시는 건데 충격인데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정리가 다 안 되는 게 사실이고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